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극장가에서 미션 임파서블의 뒤를 이어서 어이, 브래드, 바통 받아. 네, 뭔가 이어달리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톰과 브래드 형이. 바통 터치를 한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더욱더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이제 레이싱 영화 중에 그 포드 vs 페라리 페라리. 있잖아요. 그 영화가 원래 주연에 처음에 이제 캐스팅될 때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어, 됐었고, 심지어는 그게 브래드 집에서 그 대본 그 리딩도 했었다고 우와.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그 두 주인공이 톰하고 아, 브래드였었는데 그게 당시 때 이제 개런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베일과 맷 데이먼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게 이제 나가리가 된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톰과 브래드를 보니까 왠지 그 작품이 만약에 톰하고 브래드가 찍었다 그러면 훨씬 더 뭔가 좀 느낌이 달랐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뭐 브래드 피트가 이렇다 할 만한 작품 활동을 뭐 한 게 네, 없기 딱히 때문에 없었죠. 예, 네. F1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네. 음. 그래가지고 대세 블록버스터에 바통 터치를 음, 했는데 음. 물론 또 그 블록버스터의 뒤를 또 다시 주라기 월드가 지금 다시 상영관을 차지하긴 했는데 근데 주라기 월드는 아직 그렇게 뭐 평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 주라기 공원 사실 1, 2편 제외하고는 그 뒤에 네. 그 시리즈, 그러니까 지금 게 7편이나 다름없는데 네 그 앞에 나온 주라기 월드 3개가 좀 약간 좀 애매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스필버그가 직접 네. 했던 그 공원이 진짜 그때 그런 대박이었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때 시대를 생각해도 진짜 엄청난 그 혁신적인 그거였었고 네. 정말 그 공룡을 재현하는 것 자체가 음흠. 엄청난 거였는데 지금은 CG로 다 해버리지만 네. 그때는 진짜 그 공룡을 표현한 것 자체도 진짜 대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F1을 보고 왔는데 저는 F1이야말로 아직 이제 7월이지만 지금 2025년에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만 따지면은 작품성이 아니고 재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랜만에 약간 극장을 나서면서 그래 이게 극장용 영화지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예.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TV나 컴퓨터로 보면은 최고의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 건데, 네. 이거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된다. 네. 이게 뭐 제작진도 같긴 하지만 그 매버릭도 마찬가지. 네. 물론 뭐 매버릭은 조금 더 서사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런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율이 있는데 그거에 최적화돼 있다. 맞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최애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극장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영화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예, 예, 예. 저는 내가 이 느낌을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는 이제 뭐 약간 이제 리뷰를 하니까 이제 극장을 자주 가는데 올해 들어서 그냥 극장을 나오면서 그냥 그러니까 뭐 항상 다 뭐 재밌게 봤고 뭐 이제 다 무난무난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한 거는 F1이 처음이었어요. 적어도 최고의 오락 영화다 아직까지는 올해 나온 영화들 중에서.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저는 내용적으로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그런 건 내용은 뭐 아닌데, 별거 없어.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그 촬영 기술이라던가 편집이라던가 이런 걸 기막히게 해놨는데, 이거는 현대 약간 그 촬영 기법의 승리가 아닌가 뭐 그런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는 방식의 그런 촬영 기술을 음, 써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약간 오금이 저릴 정도였었다. 네. 진짜로 대박이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락성은 굉장히 좋은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랄 게 없다.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상영 시간은. 근데 저는 2시간 반 동안 되게 오랜만에 집중해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음, 봤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또 그 주연급 배우들의 연기가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브래드 피트와 그 하비에르 바르뎀의 네, 그 친구 연기가 전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되게 네, 이미 연륜 있으신 배우들이다 보니까는 멋진 친구의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테랑 배우들이 또 내뿜는 이 아우라 포스가 네 있죠. 포스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연기만으로도 이 영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그 지점들이 있다. 네 음, 이게 레이싱 영화라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뭐 라이벌 관계가 이렇게 나오기 마련인데 음,
또 이 영화는 특이하게 뭔가 다른 팀의 레이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팀 레이서들끼리 약간 뭔가 좀 라이벌리와 또 약간 갈등과 또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힘을 합쳤다가 약간 좀 그런 거라서 근데 전 그게 좀 신기했어 되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사이버 포뮬러도 그렇고 다른 팀의 레이서와 라이벌 관계로 인해서 뭔가 그런 게 비춰지기 마련인데 이거는 같은 팀에 있는 그 레이서들끼리 약간 서로 그러니까 거의 다른 팀 레이서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 거의 그냥 그냥 딱 요 둘밖에 안 나와. 그냥 그 젊은 흑인 레이서랑 이 브래드 피트랑 이 둘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둘만 나와도 이렇게 얘기가 재밌냐 이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길래 그게. 그래서 원래는 그 레이싱이라 그런 업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그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도 있고 뭐 이쪽 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싱판에 돌아가는 그 정치와 암투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모두 다 담으면은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는 그거를 최소한 시킨 거예요. 다른 팀조차도 배제하고 그러게. 이 같은 팀 안에서의 그 라이벌리 정도로만 그러게. 그 축소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닌가. 네. 그냥 그 한 곳에만 집중한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그러게. 네. 끝까지 이렇게 다른 팀이 아예 언급이 안 될 수가 있나 했는데 팀 내에서의 뭔가 그 인간 관계만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것만 봐도 난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저는 이제 그 근래 이렇게 레이싱 영화들 중에서 아까 마지 형이 말씀하신 그 포드 대 페라리랑 그리고 이제 그란 투리스모 그 둘을 좀 이렇게 상위권에 놓고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F1까지 약간 21세기 3대 레이싱 영화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3대가 됐죠. 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현이가 말한 그 두 작품을 조금 더 저는 높게 치고는 있는데 왜냐면 저는 F1은 굉장히 재밌게 봤고 거의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기는 한데 제가 그 그란투리스모를 극장에서 보고 나왔었던 그 정도의 카타르시스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때 좀 그 감정이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F1을 보고 그란투리스모를 다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확실히 나에게는 그란투리스모 짱짱맨이야. 그랬군요. 왜냐면 그란투리스모는 약간 울컥하는 감동이 있어요 뭔가. 근데 좀 이제 그거는 약간 그 휴먼 서사가 조금 더 있지 그란투리스모는. 네,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뭔가 조금 더 조금씩 그 실학 기반이기도 하거니와 엘리벤식에서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좀 그런 서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멋있긴 한데 딱히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F1은 약간 익스트림한 재미고 그란투리스모는 이제 그 실제 실화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인간 스토리 서사가 좀 더 깊이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걔가 좀 다를 순 있죠. 네, 걔가 달라서 그래서 아 나는 확실히 좀 루저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란투리스모 쪽이 훨씬 더 좋았다. 그란투리스모의 감동이 100이었다.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란투리스모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 F1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음악을 진짜 잘 썼어요. 아, 잘 썼지 음악을. 그래서 그란투리스모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올드락이라던가 그런 그 헤비메탈이라던가 그런 그 블랙 사바스가 주된 밴드의 그 음악으로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도 F1 보는데 첫 판부터 이제 너무 그 음악의 사용이라는 게 진짜 사람을 이렇게 뭔가 업시켜주는 그걸 굉장히 잘 썼다고. 여기서 이제 레드 제플린이라던가 아니면 그 빨래방에서 레트 노래 나온단 말이야. 깜짝 놀랐어. 야 이거 감독이 센스 있다.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이제 신나는 락 음악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레드 제플린과 레트만으로도 아 F1은 이거는 대단한 영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래방에서 라운드 앤 라운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거 딱 듣는데 뭔가 좀 좀 오더라고. 멋지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것도 그 제리 브룩하이머 그 제작이 이게 이름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마침 요번에 가만 제리 브룩하이머 하니까는 사실은 제리 브룩하이머가 그 옛날에 톰 크루즈가 젊었던 시절에 그 폭풍의 질주라는 또 그 레이싱 영화도 그것도 제리 브룩하이머라서 그래서 제리 브룩하이머가 약간 레이싱을 좋아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애플도 그렇고 이 영화가 이제 여러 그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대기업 스폰서들이 굉장히 그 대규모 그리고 굉장히 공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인 영화라서 이게 안 좋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영화라서 이 정도 퀄리티는 이제 당연한 거긴 한데 사람들 기대 이상으로 멋지게 잘 나왔다. 어쨌든 저에게는 2025 최고의 오락 영화
현재까지는 네. 이 영화에 필적할 정도의 영화는 없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그래서 오늘 이 마진님의 그 패션 컨셉도 지금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하고 싶었다. F1을 연상케 하는 약간 좀 이런 거기서도 이제 약간 그 팀의 컬러도 이제 흰색이고 네. 약간 이제 브래드 피트가 계속 그 흰 약간 레이싱 슈트를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멋있죠. 네. 그래서 그 브래드 피트가 막 푸시업하고 막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턱걸이 하고 막 장면 나오는데 되게 나도 보니까 왠지 갑자기 마음이 이게 조급해서 빨리 집에 가서 나도 빨리 푸시업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브래드 형은 나이가 드셨지만 여전히 멋있으시다. 네, 멋있죠. 뭐. 근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전 그 브래드 피트가 옛날에는 되게 꽃미남 이미지가 있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는 그래도 톰 크루즈는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약간 좀 그런 꽃중년 뭐 그런 네. 느낌이 좀 있는데 브래드 피트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지고. 중후한 약간 근데 저번에 이제 수현이랑 가이 피어스랑 약간 네. 좀 점점 뭔가 헷갈린다. 느낌이 비슷한데 젊었을 때는 확실히 브래드 피트가 훨씬 더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는 오히려 약간 나이가 들은 거는 가이 피어스 쪽이 더 멋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들더라고. 약간 그래서 가이 피어스는 중후하고 약간 날카롭고 좀 뭐랄까 좀 지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브래드 피트는 약간 좀 날건달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러게. 나이가 든 거는 오히려 약간 그리고 좀 이분이 원래도 좀 화관이 네. 발달하긴 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더욱더 좀 도드라져 보여서 네. 가이 피어스 쪽이 좀 더 멋있는 것 음. 같기도 하고 물론 뭐 두 분 다 멋있으시지만 좀 젊었을 때랑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느낌이 다르다. 아니, 그리고 약간 그 목소리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하이톤 같은 그 목소리가 뭐 따지면 주인공이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이렇게 일반 서민이며 이제 한국 사람인 내가 보기에는 이 영화의 삶이 너무 낭만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트레일러에 살지만 하지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네. 약간 떠돌이 레이서 약간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느낌으로 나를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음. 좋은 성적을 내드립니다. 나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이제 따지면 원래 이 사람도 이제 젊을 때 막 그런 쟁쟁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슈마허 막 뭐 세나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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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네. 대형 사고를 네. 당한 이후에 뭔가 이제 약간 트라우마나 총망받던 신인 레이서였는데 한동안 갑자기 이제 약간 언더그라운드에서 네.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그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한 거의 30년 만에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약간 뭐 물론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런 CG 기술 이제 안티 에이징 기술이 좋으니까는 뭐 그런 기술 썼겠지만 진짜 젊은 시절의 브래드 피트 그 비주 하비에르 바르뎀도 네. 더 뭐 약간 두 배우 약간 젊은 시절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맞아요. 과거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정말 요즘에는 진짜 그 감쪽같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던 이제 90년대에 봤던 약간 브래드 피트의 약간 그런 네, 느낌, 머리 좀 길어가지고 네. 그 과거 장면이 나오죠, 회상 장면. 금발머리로 약간 네. 그 조블랙의 사랑 때 네, 약간 막 조블랙에 살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떠돌이 레이서인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자기 옛날 그 친구였던 이제 하베르 바르뎀 그 사람이 이제 약간 뭐 지금 레이싱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네 힘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좀 방랑벽이 있는 주인공은 또 그리고 이제 뭔가 약간 좀 스스로 좀 세상을 약간 좀 이렇게 등지고 있는 주인공 약간 이런 거에서는 이제 당연히 막 이런 제의를 했을 때 아 나 귀찮게 하지만 거절을 하지만 결국 거절을 하면 영화가 거기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티켓을 주면서 이제 아, 팀이 여기 있으니까 와라 나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팀에 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첫 장면부터 이제 딱 그렇게 브래드 피트가 열나 멋있게 저 멀리서 걸어오면서 네. 안 온다더니 왔구만 역시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팀에 들어오기 위한 약간 오디션 같은 걸 보는 건데 물론 뭐 하베르 바르뎀은 저 친구가 우리를 네. 심사하는 거요 이렇게 딱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첫 장면에서 와가지고 난 당연히 이제 주인공이 이제 워낙에 막 되게 약간 멋있는 척하고 잘난 척을 하니까 난 당연히 뭔가 바로 그냥 압도적인 어떤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이 팀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줄 알았지 나는. 근데 하는데 거기 바로 사고를 내길래 차를 부셔버리길래 그래서 내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주인공 되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되게 폼 잡으면서 왔는데
아 저러면 이거 다 나가리 아닌가? 예. 갑자기 내리면서 막 아 이 차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막 이거 좀 고쳐야 되고 막 차 뿌개고 나오면서 막 그런 거 지적하면서 나오니까는 그 스태프들 표정들이 막 아 역시 막 하면서 막 내가 표정이 막 밝아지고 막 그 친구도 되게 자랑스럽게 역시 제가 내 친구라니까 하면서 막 그런 느낌으로 되길래 아 뭐 저게 사고 냈어도 그게 뭐 실수한 게 아닌가 보다 약간 그래가지고 첫 장면 좀 의아해가지고 되게 막 엄청나게 빨리 들어와가지고 막 특히 이제 그 흑인 애가 에이스니까 지금 걔보다 훨씬 그 월등한 성적을 내가지고 그렇게 딱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뭐 약간 차 문제점 같은 거 이제 네. 그 고문같이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으로 되길래 여기서 보면은 이 팀은 가상의 팀이잖아요. 이제 주인공네 팀은 APX. 근데 이제 다른 팀들은 다 실제 이름이 나오는데 네. 뭐 포르쉐, 뭐 네, BMW, 레드불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근데 포르쉐나 BMW는 원래 자동차 메이커니까 레이싱 팀을 운영하는 게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레드불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 스폰서만 되는 걸로 아 알고 그런가? 있는데 예. 아 가장 메인인 BMW나 그 멀시디스 같은 데는 폴쉐 같은 데는 자기네가 자동차 회사면서 브랜드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꼭 굳이 뭐 차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돈 후원하는 걸로 뭐 그냥 그런 할 수 걸로 있는 알고 거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갑자기 그런 의문점이 들길래 F1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는 게 모르니까는 그냥 자동차 네. 경주만 보고도 일반인 그냥 와 재밌어 이러는데 레이싱 뭐 F1이라던가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 매니아 분들은 이게 굉장히 볼거리가 많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여기에 네. 실제로 카메오로 실제 선수들이 아. 등장하기도 하고 그럼 뭐 팀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은 경기장이라던가 이런 걸 보는 그 쏠쏠한 재미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저 사람도 나왔어 저 사람도 나왔어 그러니까 그 옆에 뭐 지나가는 사람하고 비춰주는 실제 선수가 나오니까는 그게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레드불이 1등이길래 항상 그래서 그리고 레드불이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예 그런 거 다른 뭐 모터 스포츠나 그런 데도 항상 레드불 그 스폰서 스카이 다이빙 뭐 이런 거 항상 레드불 그 마크 있더만 맨날 뭐 TV 광고라든지 다른 매체 광고보다 오히려 약간 이런 쪽으로 광고를 현무 효과를 좀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포스터는 물론 이제 브래드 피트만 나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더블 주인공이라고 봐야 돼요. 예. 더블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엄밀하게는 젊은 이 패기를 개 발라버리는 노장의 뭐 노련미 약간 이런 베테랑의 면모 이런 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좀 에이스를 서포트하는 느낌이 강하고 왕년에 잘 나갔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선배가 후배를 뭐 서포트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나와서 그 점은 약간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래 20년 전에 뭐 잘 나갔다고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란 법은 없으니까 또 뭐 현실적인 설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브래드 피트가 실제로도 운전을 잘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각 트랙마다 이제 전략을 세워서 그 약간 좀 두뇌 싸움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게임을 이렇게 완급 조절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 레이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사치스러운 스포츠니까 그렇죠. 되게 맞아요. 사실은 뭐 이게 오히려 소모적이지 타이어 많이 쓰고 뭐 이제 돈 많이 쓰고 뭔가 소모적이고 뭔가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매연을 내뿜고 뭐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레이서가 운전을 잘하고 차가 열나 좋고 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의 일정 그다음에 이제 그 몇 트랙을 돌 건데 그 안에서 그러면 언제쯤에 이거를 또 소모품을 교체를 그렇죠. 하고 이게 좀 게임하고 비슷해서 전략, 지략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언제 또 어떤 튜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치. 그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이 영화도 보면은 고작 2초 만에 타이어를 간다는 것도 난 되게 참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치. 2초 만에 타이어를 갈지 물론 이제 여러 사람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4개 다 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 피트인 할 때마다 난 되게 신기해가지고 되게.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당연히 베테랑 레이서들이 뭐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피트로 되게 빨리 확 들어올 때도 되게 좀 조마조마한단 말이야. 설마 저러다가 누구 사람 치거나 사고 내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그 묘사도 피트에서 아웃할 때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달리고 있는 그렇죠. 차량과
이 차량이 진짜 되게 아슬아슬하게 네, 되게 네. 막 그렇게 물론 그것도 약간 이제 여기서는 주인공도 그 일부러 약간 활용해가지고 약간 그 다른 선수를 이제 위축하게 만든다던가 네, 뭐 그런 네.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음흠. 목숨 걸고 하는 약간 따지면은 네,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냥 이제 노련하고 뭐 사고가 안 날 뿐이지 사실 언제든 그러니까 예, 사고가 우리가 나는 걸 안 봐서 뭐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사고 많이 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거의 뭐 200 후반대, 300 이쪽 네. 저쪽의 속도를 하다 보니 그 뭐야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그 아슬아슬한 아주 그 간발의 차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그래서 그 뭐랄까 레이서가 되는 거는 레이서로서 이제 성공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큰 환호와 사람들의 이제 부와 명예가 따르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잘못했다가는 그냥 부와 명예를 다 누리지 못할 경우가 네.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란투리스모에도 한번 주인공이 사고 크게 난 다음에 음흠. 막 트라우마 빠져가지고 네.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지 막 해가지고 되게 막 그런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브래드 피트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네. 중간에 한번 약간 좀 그 좀 뭐 PTSD처럼 약간 오잖아요. 네. 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게 생기면 그걸 극복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러니까 환영이 보인다든가 네. 갑자기 막 뭔가 현기증 아니면 막 네. 이명 같은 게 네. 들리고 막. 그러니까 난 약간 그 묘사가 되게 그 내일의 조에서 펀치 드렁크 약간 그 온 것처럼 약간 여기서 브래드 피트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지. 괜찮다가도 가끔 또 왜 네. 하필 이럴 때 막 막 그런 맞아요. 환영과 좀 현기증 이런 게 음.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뭐 남들 앞에서 절대 티는 안 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비춰지길래 약간 브래드 피트 그러니까 이 팀은 우승을 하거나 뭐 좋은 성적을 내지만 브래드 피트 개인으로는 약간 비극적인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냥 나름대로 해피 엔딩으로 해가지고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거의 이제 메인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제 브래드 피트와 양대인이 흑인 네. 얘가 좀 실력은 있지만 좀 싸가지 네. 없는 포지션인데 여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나이가 이제 좀 있게 나오다 보니까는 그 엄마랑 대화할 때 청 노리스 얘기가 청 노리스. 나오는데 자막에 그거를 표시를 안 네, 해줘가지고 청 노리스 얘기 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청 노리스가 비슷한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뉘앙스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옛날에 그 약간 뭐 서부의 총잡이 뭐 이런 네. 식으로 총 들고 많이 나오신 분인데 아마 이거는 연식이 되신 분들만 청 노리스가 누군가 아시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 벌써 그렇게 됐나 청 노리스. 청 노리스의 위치가 벌써 그렇게 된 건가? 어쨌든 농담을 하는 건데 네. 그거를 표기를 안 해줘서 좀 약간 그거는 그러게요. 아쉽더라고. 그런 거 좀 자막에 살려주지 좀. 네, 네. 충분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는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러니까는 그 농담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뭐 청노리스를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스킵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마블의 뭐 토르라든지 네. 그 아이언맨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크리스 햄스워스 네. 나올 때 항상 그 로다주가 농담할 때 포인트 브레이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포인트 브레이크가 그 폭풍 속으로 원제 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농담으로 왜 계속하냐 그러면은 그 젊었을 때 패트릭 스웨이지의 얼굴이 패트릭 스웨이지. 그 햄스워드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놀리는 거라서 그 암호 같은 거 걸어놨을 때 그 토르가 막 이거저거 하다가 막 안 되니까는 혹시 포인트 브레이크가 하니까는 풀렸다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할 때 그 맛을 안 살려준단 말. 그것도 그러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저런 것들은 자막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잘 들리는 저런 것들 영어 잘 그러게. 못하는 나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번역에서 좀 살려줘야 되지 않나 하고 그런 것도 좀 아쉽더라고. 그러게. 네. 그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그거 하면 막 주석을 막 달아야 되니까 자막에다가 좀 이제 뭐 그 쉽진 않겠지만. 아까 그 마지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 전면에 나서서 활약하는 거를 네.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경기 빼고는 계속 브래드 피트는 이제 이 흑인 이 에이스를 서포트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뒤에 애들을 막아줄 테니 네가 치고 나가.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할 때 약간 네. 그 빌드를 짜듯이 뭐 사이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비슷한 그 팀이 그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어쨌든 서로 그 팀원 간에 서로 이제 밀어주고 뭐 당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 브래드 피트와 이 흑인 이 배우가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은 브래드 피트가 가자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약간 뒤에 차를 다 막은 다음에 네, 뭐 그런 일부러 거 천천히 가가지고 네. 막 되게 전략적으로 또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은 여기서 이제 그 아슬아슬하게 줄을 네. 타는데 편법 비슷한 그렇지. 거를 쓰죠. 좀 더티한 방법이네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트랙을 돌면서 일부러 옆쪽에 이제 자가를 트랙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속도를 늦추게 만든다던가 혹은 약간의 그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뭔가 좀 지연시킨다던가 네. 뭐 하는 거 여기서도 보면 뭐 레드 플래그가 뜬다, 몬 플래그가 뜬다 뭐 하면서 이제 뭐 경기가 뭐 약간 뭐 멈춰졌다 중단됐다가 다시 네.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전략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있는 베테랑의 어떤 그 지혜 약간 전략적인 그걸 어떻게 써가지고 보면 약간 좀 정석적이지 않은 좀 편법. 네. 그 여기서도 보면 약간 변칙적인 방법. 네, 변칙적인 방법. 네. 초반엔 약간 막 되게 일부러 막 같은 팀인데 막 싸워가지고 네. 또 둘이 사고 나고 막 그거 둘 다 리타이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의외로 또 중반부에는 되게 그런 거 치고는 되게 딱 자기가 그래도 얘 같은 팀원을 위해서 되게 좀 잘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길래 어쨌든 뭐 승리라는 공통적인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팀이 어떻게든 뭐 이기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좀 진부한 게 또 신구의 약간 조화 네 또 맞아 이- 신구의 조화 네. 네. 그런 것들을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뭐 음. 이렇게 뭐 아름답게 어떻게 좀 해결된다 뭐 이런 건데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현대 그 문화를 또 꼬집은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게 흑인이랑 이제 또 브래드 피트는 또 약간 또 서로 그 달리다가 뭔가 또 그 있어가지고 또 막 둘이 다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뭔가 막 저 밖에서 카메라 막 오니까 그 흑인 애가 딱 바로 이렇게 포즈 딱 취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관종이란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약간 그렇지. 그리고 사진 포즈 취할 시간에 연습이나 더 해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장면 나오는데 네. 그래서 뭐 그 말을 되게 씁쓸하게 들으면서도 일단은 앞에 카메라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막 포즈 이렇게 취하는데 되게 그렇지. 흑인의 뭐 사촌인가 그 어쨌든 약간 자기 매니저 해주는 매니저, 예, 사촌이 매니저를 예. 하고 있죠. 걔가 막 되게 항상 스케줄 막 다 불러주잖아. 막 오늘은 어느 파티에 가가지고 뭐 어디 행사 참여해야 되고 막 해가지고 맞아요. 뭐 이제 또 브래드 피트는 약간 좀 정석적인 주인공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서가 빨라야지 그딴 거 신경 쓰고 있으면 되겠냐 약간 뭐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긴 하는데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레이싱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 뭔가 스포츠 장르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놀고 이래도 되는가? 약간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다른 뭐 내가 뭐 축구 농구 같은 거는 하다가 다칠 수 있어도 죽지는 않는 그 죽음에 건데 이르기까지는 뭐 쉽지 않으니까. 레이싱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놀아도 되는 건가? 약간 좀 네. 저는 갸웃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난 좀 이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그 흑인 주인공 나올 때는 흑인 음악이 나오고 네, 맞아, 그 맞아. 다른 브래드 피트나 이런 거 나올 때는 또 되게 좀 레이싱 그 장르의 그 약간 좀 그 특유의 그 음악들이 있거든 레이싱에 네, 어울리는 네, 음악들 약간 네. 좀 현대 좀 그 일렉트로닉한 네, 약간 네. 그래서 그 레이싱 게임 같은 것도 하면 뭐 포르자나 음. 그란 투리스모 같은 음흠. 거 하면 이제 약간 메뉴 화면에 나오는 약간 네. 뭐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그 주인공들 나올 때마다 그 음악을 달리 맞아요, 써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근데 이번에 이제 한스 짐머가 음악을 저거 맡아서 굉장히 이제 장엄하고 그 분위기에 잘 맞는 음악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한스 짐머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일렉트릭적인 네. 느낌이 많이 나게끔 뭐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순간 내가 한스 짐머가 음악이었다는 걸 잊었네 내가. 조금 달랐어요. 그 전의 네. 느낌하고는. 한스 짐머 틱한 음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약간 그 한스 짐머 하면 좀 클래식 네. 그리고 이제 논란 영화들에서 뭐 다크나이트나 뭐 네. 이런 데서 되게 웅장한 약간 그것만 역시 한스 짐머구나 그냥 이랬는데 웅장한데선 웅장한데 그 외의 네. 장면들에 예상외로 좀 일렉트릭을 많이 그러게. 써서 약간 좀 느낌이 한시머라고 말을 안 하면은 잘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역시 네. 한스 짐머로구만.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는 뭔가 이제 그렇게 브래드 피트에 감화돼서 그런가 뭔가 그 사촌이랑 막 화려한 파티에 왔는데 어디 클럽 파티에 왔는데 그냥 나 집에 갈게 하면서 네. 그렇게 좀 변화하게 되는. 음. 그리고 사실 그 흑인애도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큰 사고를 겪기 때문에 네.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치. 했는데 역시 사고가 나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도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원래 그 흑인 선수 어린 흑인 선수는 약간 과학적으로 그 전에 이제 트레이닝 네. 같은 거 했었고 브래드 피트는 맨날 조깅하고 조깅하고 카드 어. 던지고 그다음에 테니스 공 밟고 이걸로 했었는데 얘가 거기서 재활 치료 같은 거 하면서 점점 테니스 공을 이제 브래드 피트 따라 그 해가지고. 방식으로 바꿔 가는 게 뭔가 그러니까 선배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네. 동경. 동경. 네, 나도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기존에 해볼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약간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부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네. 표장되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래드 피트가 뭔가 막 그렇게 조깅하고 이렇게 그 턱걸이 하고 이런 장면인지 약간 로키의 네, 맞아요. 그 산장 훈련이 생각나가지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뉘앙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보면 미국 대표인 로키가 산에 가가지고 되게 막 뭔가 자연과 더불어 네.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네. 있는데 원초적인 방법으로. 근데 거기서 그 드라고. 돌프 룬드그레는 뭔가 굉장히 과학적인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몸에 센서 붙이고.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흑인애는 막 그 시뮬레이터로 계속 네. 그때 그 자기 경기했던 거 막 아하. 다시 반복하면서 막 훈련.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결국 그 자기 사고 났던 거기를 이제 물론 뭐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네. 클리어를 해가지고 네. 이제 약간 게임 클리어 하듯이 약간 그치. 그래서 드디어 난 이거 극복했다 해가지고. 근데 또 따지면 그 사실 사고도 이제 그때 브래드 피트는 그걸 말렸었는데 거기선 안 돼. 거기서 더 네. 내맘에 이랬는데 이제 얘가 아까 또 젊은 객기에 그렇지. 밟다가 그냥 확 날아가가지고 그냥 네.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얘가 또 그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또 엄마가 사실 그 사고 나기 전에는 브래드 피트를 약간 좋게 봤는데 이제 그 사고 나가지고 내 아들 다치게 하니 죽일 놈. 그러니까 이 나쁜 놈. 그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그 흑인애도 사실 그때 브래드 피트가 나한테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말 안 들어서 사고 난 거였어요. 아하.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엄마가 좀 그렇게 막 자기 아들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나중에 다 안 닿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네, 그래도 자기 자식만 싸고 돌진 않았어. 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몰랐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풀렸을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정도의 엄마는 교육을 잘 시키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엄마나 매니저도 저는 약간 좀 빌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딱히 뭐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 또 이제 그 매니저 애가 막 자 오늘 스케줄은 어쩌고 저쩌고 막 어디 행사 하니까 아니 그런 거 다 취소해줘. 난 안 할 거야. 딱 하는데 또 거기서 네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에겐 지금 레이싱이 더 중요해 하니까 더 거기서 이렇게 딴지 걸지 않고 끄덕끄덕 하면서 딱 또 그렇게 따라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이게 약간 좀 계속 브래드 피트의 역할은 얘를 서포트해 주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약간 이제 정말 주인공으로서 그래도 활약을 해가지고 네. 막판에는 이제 1등을 먹죠. 그래서 이 최약체 팀이 가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팀의 투자자 가장 이제 여기서도 하베르 바라뎀이 저 사람이 돈줄이니까 아 이거 뭐지 같이 높여가지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 네. 그 투자자가 원래는 약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러 이 팀을 부진하길 바래서 그 마지막에는 자기의 진위를 밝히고 이제 브래드 피트를 영입하려고 네. 약간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브래드 피트 그걸 알고서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해가지고 오히려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네. 그 중간에도 이제 한번 그렇게 뭔가 팀이 막 그거 뭐 규정으로 태클 먹어가지고 이제 거기 여자 엔지니어가 있죠. 이제 브래드와 사랑을 하게 되는 네. 여자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 여자 엔지니어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뭐 차 이렇게 좀 키트를 해놨는데 그게 뭐 규정 위반이라고 갑자기 태클 걸어가지고 이제 막 졸지에 그 모든 성적도 이제 뭐가 다 네. 아마 무효가 되고 막 이제 이 팀이 더 이상 뭔가 못하게 될 것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해서 뭐 되게 근데 절망에 외부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데 이거 분명히 내부에서 내부인의 고발했을 거다. 소행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얼굴에 금간 그 아저씨가 한 거였다. 그 자신만만하던 이제 주인공과 이 하비에르 바르덴도 둘 다 약간 좀 기가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거 보니까 되게 그 장면에서 슬프더라고. 되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던 이 사람들이
그래, 역시 우리는 안 되는 놈들이었어. 음. 역시 우리는 패배자들이었어. 막 이러면서 좀 되게 그렇더라고 되게. 기가 죽었어. 예, 주인공들의 이제 낙담, 실망, 절망. 지금 이제 그걸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그걸 이겨내고 이제 그렇지. 우승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오랜만에 약간 소년 만화 감성이 좀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이런 뭐 절망, 그다음에 이런 아픔을 딛고 나는 비상한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뭔가 그 아웃사이더 혹은 이제 막 그렇게 음흠. 그러니까 왕년에 총망 받았지만 그냥 그 뒤 사고 뒤로 별 볼 일 네. 없던 어떤 이 주인공이 음흠. 되게 이제 30년 만에 갑자기 또 완전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엔딩을 봤을 때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그게 아마 확실히 이런 소년 만화적인 감성, 네.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로 비상하는 것처럼 브래드가 훨훨 날아가듯이 마지막에 이제 그 사막 레이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지금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수현님 말로 방금 그 단어 소년 만화 감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떠돌이 켄신. 네, 맞아. 그것도 약간 뭔가 혹시 언론을 비꼬는 건지 그냥 그 액면 그대로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뭔가 좀 변칙적인 막 반칙 같은 거 쓰고 막 되게 약간 문제아처럼 네. 취급하다가 갑자기 드디어 그가 20 몇 년 만에 부활을 하는군요 막 뭐죠 이렇게 띄워주니까 난 그것도 약간 되게 쓰레기 취급할 때는 언제고 되게 갑자기 또 그것도 뭐 언론의 속성인 거지. 그 정도 이제 엄청난 성과를 이뤘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랑이 생겼잖아요. 연이 생겼잖아. 네. 사실 그 여자도 되게 뭔가 자기 원칙이 있었는데 절대 팀 내에 안 하는 원칙이었는데 뭐 브래드 피트라 넘어갔는지. 그러게. 그리고 따지면 그 원래 그 여자 엔지니어도 되게 뭔가 딱 좀 이제 그 중년 여성은 좀 깐깐한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하룻밤 사랑을 나누니까 되게 귀여워졌잖아 되게 약간. 맞아요. 무너졌나? 사랑에 빠지면 참 귀여워지는 그러게요. 여자들의 속성을. 그리고 약간 이거 제작진이 약간 그 탑건 매버릭 제작진이니까는 근데 이 제작진이 되게 그 중년 남녀들의 사랑을 되게 잘 묘사하는 것 같다 약간 왠지. 그렇지. 거기서 톰 네. 크루즈랑 그 제니퍼 제니퍼 코넬리랑, 코넬리랑의 그런 관계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되게. 뭔가 그 풋풋하고 가슴 네.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중년들의 사랑인데 나는 뭔가 네. 왠지 보기가 되게 좋은 약간. 아하. 약간 특히 마지막 장면은 약간 자동차 CF 같이 약간 네. 되게 이 제작진이 약간 좀 이런 연출을 잘하나 약간 그러네. 그러게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마지막 그렇게 됐으니까 난 혹시 좀 이 정도 성과를 이뤘으니까 좀 이제 이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정착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거기서 약간 되게 조마조마한 거야. 왜냐면 이제 이 여자도 약간 너 혹시 또 떠날 거니 약간 뭐 그런 이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역시나 저 이제 또 갈 때가 있으면 가야죠 이러니까 되게 근데 물론 이제 뭐 다시 만날 거지만 네. 근데 이제 왜냐면 가야 마지막에 멋있는 장면이 뽑히니까. 그리고 약간 뭐 베가본드 같은 그 방랑자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정착을 한다거나 어쨌든 그 사랑을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것도 있으니 여기서 이제 뭐 탄탄하게 다져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뭐 사막 레이싱을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뽑아내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약간 훌훌 털고 뭔가 그 나를 옥죄는 그런 제약 같은 거 없는 데서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면 진짜 멋있다. 네. 그리고 주인공이 멋있기 위해서는 약간 부와 명예도 좀 이렇게 그치. 네. 부와 명예, 여자 이런 것들은 나의 이 자유와 바꿀 수 없다. 약간 뭐 그런 뉘앙스를 줘야 되니까. 네. 주인공이 약간 쪼잔하게 나 이 정도 이제 팀에 속해가지고 앞으로 한 몇 년간 뭐 어떤 커리어를 해서 뭐 연봉을 얼마 받고 뭐 이제 그거 따지고 있으면 조금 맞아요. 이제 조금 쪼잔해 보이지. 좀 그래 보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 팀에 머물면서 계속 활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레이싱 선수로서 레벨업을 하는 게 사실은 훨씬 이게 좀 뭔가 장래성이 있는 약간 그런 시츄에이션이지만 게다가 이제 이미 여인도 생겼으니까 네. 이 연인과 함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또 가야 돼요. 네.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사막 레이싱 하는 건 거기서도 이제 막 되게 우리는 많이 못 줘요. 돈은 뭐 상관없습니다. 다 그런 게 이미 난 부자.
그리고 이제 뭔가 꼭 굳이 뭐 어떤 그 F1에서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제 내 스스로가 음흠. 나의 어떤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네. 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네. 나는 계속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제 자기 안에 그것도 이제 뭔가 극복하고 뛰어넘은 네. 이제 주인공의 진정한 어떤 이제 자아 실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엔딩. 내가 가졌었던 그런 뭐 고통 혹은 아픔이라던가 짐, 트라우마 이런 거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나는 자연에서 이제 자유롭게 나르는 뭐 그런 한 마리 새인 양. 네. 어쨌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마지막에 표현해 주는데 그게 브래드 피스의 멋있음 플러스 그 사막에서 달리는 그 시원한 그 드라이빙하는 그 자동차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엔딩으로 굉장히 진부하지만 멋있었다, 좋았다. 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약간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네. 그거 보면 마지막에 약간 그 차 종도 그렇고 사막이니까 네. 왠지 그 작년에 봤던 스턴트맨이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나는 순간 그 사막 레이싱이 아니라 뭐지 스턴트맨 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아주 차 운전 잘하니까 스턴트맨 해도 돼요. 약간 뭐 그런 그 해도 되겠네. 네, 좀 그런 느낌이 실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게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최고로 재밌는 오락 영화였다. 맞아요. 극장에서 본 것들 중에서 올해 본 것들 중.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수연이가 중간에 이 F1 이거야말로 가장 사치스러운 스포츠라고 얘기를 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자동차라는 것이 그 당대의 모든 그 과학 기술력의 기술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엔진이라든가 뭐 연력학 뭐 무슨 뭐 공학 해가지고 모든 거에 집대 그 당시 나온 모든 그 기술의 집대성인데 다른 부품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가 1등 하냐 2등 하냐 내가 제일 빠르지롱 하는 거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말초적인 재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진보되고 된 기술을 가장 말초적인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게임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저는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 말초적인 가장 그 극단에 있는 이 재미를 이 극장에서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럼. 이 정도의 촬영 기법, 촬영 기술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지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트랙을 경기가 없을 때 잠깐 빌려가지고 여기 있는 배우들이 특히나 뭐 브래드 피트는 진짜 뭐 200 연습했다는데. 뭐 290km 막 그렇게 되는 거를 실제로 뭐 운전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우들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고 현대 시대 아니면 이런 작품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레이싱에 관심이 있던 없던 간에 이거는 보면은 진짜 이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장면에서만 오는 또 이런 뭔가 좀 어마어마한 그 아드레날린.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극장에서 보셔라. 저는 네.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극장에서 그 볼 가치가 있는 영화예요. 네. 오래면서 어린아이처럼 네.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주인공들은 중년인데 뭔가 내용도 그렇고 내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네. 뭔가 감상하게끔 만드는 좀 그런 힘이 있달까? 그러고 보니 되게 제가 오랜만에 뭔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 약간 좀 직업병처럼 약간 나 이제 영화 보면서 막 되게 나도 모르게 막 뭐 분석하고 막 되게 이제 방송할 때 이 얘기 해야지 저 얘기 해야지 여기서 이 장면은 막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그냥 신나서 봤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맘 편하게 그냥 머리를 비우고 이렇게 본 영화가 대체 얼마가 있었던가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길래. 그쵸. 그 누가 봐도 그리고 뭐 F1에 관심이 없거나 경기 뭐 룰을 모른다 해도 재밌어요. 네. 네. 저도 룰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대충 보면서 뭐 저런 게 규칙인가 보다. 그렇죠.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보는 거지 뭐. 배우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